네, 엔지니어랩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동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이 기초전기 오늘 첫 번째 1장 벡터와 좌표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벡터와 좌표계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두 가지 나눠서 살펴볼게요. 차원과 좌표계, 스칼라, 벡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과 좌표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을 공부한다, 막 시험에 나온다 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베이스 토양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차원이란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축의 수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직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아래 이제 우리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차원이라고 하면 뭐 1차원, 2차원, 뭐 3차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표의 밑에 있는 게 차수라고 해서 차원수,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여기 보니까 점, 선, 면, 입체, 뭐 초입방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 먼저 살펴봅시다. 여기에 면과 입체 두 가지가 있죠. 면, 다른 말로 면적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그다음에 풀어서 얘를 넓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면적, 넓이라는 거는 몇 차원이냐면 2차원이에요. 차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축이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면적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듭시다. 사각형의 면적,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죠. 다시 말하면 얘는 사각형이란, 면적이란 가로축과 세로축, 축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면적은 축 두 개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2차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입체라고 되어 있는데, 입체 다른 말로 부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덩어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입체, 부피, 덩어리 괜찮습니다. 얘는 3차원이고요. 3차원이라는 뭐예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축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따라서 아까 면적에서 가로, 세로 했었죠? 그래서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축을 3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덩어리. 그럼 얘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따라서 입체, 덩어리라는 놈은 축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그래서 얘는 몇 차원이다? 3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발은 점에서 하거든요. 점이라는 놈은요, 차원이 없습니다. 무차원이에요. 0차원. 그 다음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선이고요. 선은 1차원으로 취급합니다.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딱 선이 있는 고축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제가 영어 표현을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체크할게요. 선을 영어로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한글로 선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훈민정음으로. 외국인들은 영어로 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이라는 표현을 알파벳 L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는 L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아, 얘는 무슨 개념이겠구나, 선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면적, 넓이 요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스퀘어 혹은 에어리어 둘 다 쓰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A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S라는 문자 혹은 A라는 문자가 나오면 아, 얘는 뭐에 대한 얘기구나, 면적, 2차원, 넓이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체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쓰긴 하는데, 솔직히 저희 전자기학 공부하면서 입체에 대해서 다루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선, 라인, 면적은 스퀘어 또는 에어리어 둘 다 쓴다. 그 다음에 입체는 볼륨인데, 우린 요거 L과 S와 A 요거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좌표계입니다. 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펜으로 볼까요? 요 펜은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지, 옆방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이 펜의 위치를 얘기해 주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위치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수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표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 좌표계, 원통 좌표계, 직각 좌표계가 있고요. 직각 좌표계라는 말 대신에 직교 좌표계라는 말도 써도 괜찮습니다. 혼용해서 써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 좌표계입니다. 얘는 좌표계는 좌표계인데 시스템이 뭐라는 거예요? 구라는 거예요. 구가 뭔데요? 구는 그냥 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공, 축구공, 농구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관적이긴 해요. 그냥 구좌표계 공 모양으로 생긴 좌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공이냐면
구좌표계는요, 에너지의 근원의 형태를 구로 놓고 보거든요. 네. 요 말이 어려우신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구좌표계는 기준이 뭐기 때문에 0, 9 이런 걸 놓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9, 0이라는 건요,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9는 점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네. 요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앞에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걸 발로 뻥 차가지고 멀리 보낼게요. 그러면 처음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게 사이즈가 있는 9, 0이지만 얘가 멀리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면서 점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9라고 하는 건 점으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확대해 보면 0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와 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원통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좌표계인데 기준이 뭐예요? 원통이에요. 원통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원통이 뭔지는 심플하게 그냥 동그란 거고 그냥 길게 나와 있는 거죠. 마치 그 담배 한 개피 그런 것처럼, 아니면 그 마트에 가면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과자. 그런 것처럼 원통으로 이루어진 좌표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원통도요. 그냥 발로 한번 뻥 차볼게요. 원통을 발로 뻥 차면 얘는 뭐가 되냐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과자통 발로 차봤는데 그거 나중에 점되던데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자기학 학문, 이론적인 학문을 하는 거고요. 이론의 세계에서는 이 원통은요, 길이가 무한대예요. 따라서 길이가 무한대니까 전체 길이는 그대로예요. 무한대. 네, 요 폭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원통은 직선으로 변한다. 직선으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예요.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직선이 있다. 그럼 그 주변에 마치 뭐가 감싸고 있다? 원통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거예요. 네, 요 말이 이해되신 분들은 나중에 전기 파트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따라서 비고로 보면 구좌표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시스템은요, 원의 둘레, 넓이, 구의 겉넓이, 부피, 원, 구 항상 세트로 나오고요. 원통좌표계 얘기하는 시스템은요, 원의 둘레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의 둘레.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직각좌표계라고 나와 있고 이 친구는 따로 얘기 없어요. 하지만 직각좌표계 요 놈이 사실은 우리 전자기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가장 많이 쓸 거고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직각좌표계 상세한 얘기는 이 뒷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만 기억할게요. 직각좌표계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적고 넘어갑시다.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직각, 삼각형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따라서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아랫면은 밑변이라고 하고요. 요 놈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놈을 높이라고 하고 요 놈을 B라고 합시다. 이때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 A의 제곱,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해보자 이거예요. 더하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여기 삼각형에 삐딱하게 돼 있는 놈 있죠? 요 놈을 빗변이라고 하고요. C라고 쓰겠습니다. 네.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한 것은 반드시 빗변의 제곱과 그 크기가 일치하더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얘는 삼각형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몇 차원이에요? 2차원. 2차원은 무슨 뜻? 축이 두 개. 얘는 가로축과 세로축.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죠. 됐죠? 축이 두 개니까 A제곱 한 덩어리, B제곱 한 덩어리. 축 하나, 축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갑시다. 네, 본격적으로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직각좌표계의 기본 벡터라고 나와 있고요. 좌표계를 형성하는 기본인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X, Y, G고요. 위에 요 표시를 햇, 모자 있죠? 모자를 썼다 해서 X 햇, Y 햇, G 햇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 표현은 사실 물리학 교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저희 전기 수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린 이렇게 볼게요. 여기 AX, AY, AG 이렇게 표현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A라는 조그마한 벡터고요. 거기에 첨자가 X가 붙은 거여서 여기 화살표가 다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생략할게요. 네, AX, AY, AG라고 하고요. 각각 이 친구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AX는 무슨 뜻이냐면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AX가 무슨 뜻이라고요? X축의 어디 방향?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1만큼 움직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AY는 무슨 뜻이겠어요? 마찬가지 어디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세요. 이게 기본 벡터 AY의 뜻입니다. 마찬가지 AG는 뭐겠어요? 당연히
G축의 방향으로 1, 한 칸 움직이세요. 이런 뜻입니다. 요걸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그 군대 가시면 이렇게 막 훈련하겠죠. 군대에서 어떤 그 제대를 부대 단위로 움직일 때 하는 명령이 있어요. 군대에서 어떤 제대에 대해서 니네 대각선으로 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항상 제대를 좌로 3보 가, 앞으로 1보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좌로 3보, 앞으로 1보, 뭐 우로 2보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으로 1보 가, Y축으로 3보 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전자기하학에서는 AX, AY, AG 기본 벡터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지만 왜 학자분들이 이렇게 맨날 논문을 몇 편씩 쓰다 보니까 이 표현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요 AX를 I라고 쓰고요, AY를 J라고 쓰고요, AG를 K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써있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다 벡터구나, 기본 벡터 표시하는 거구나, X축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 스칼라 벡터 가봅시다.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여기 한 페이지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게 체크하고 갈게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벡터라는 놈이 있고요. 두 번째 스칼라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니까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스칼라라는 놈은요, 크기만 나타내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제 키는 3m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 키가 3m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이건 완벽한 설명이에요. 네, 키가 3m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뭐 쓸데없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걸로 완벽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키, 길이, 거리, 단위가 미터인 놈은 대표적인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번엔 가볼게요. 벡터라는 놈은요, 크기도 있고요, 뭐도 같이 있대요, 방향도 같이 있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3이라고 쓰고요, 단위를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얘는 3m/s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속도, 속력의 단위가 되는 거죠. 다만 속도 움직임이라는 건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속도도 얼마나 빠르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두 글자로 줄인 게 그게 방향이거든요. 됐나요? 따라서 벡터라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어떤 A라는 값이 있고요. 방향이 있다 그랬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방향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우리는 화살표를 쓰는 것을 인류의 원칙처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A라는 값이 있고 거기에 화살표를 썼다. 얘는 방향이 있는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값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벡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벡터,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거. 근데 이 화살표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대신에 그냥 점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아니면 A라는 문자에다가 옆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자로도 표현합니다. 요거 다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다. 기호니까 보고 요 놈은 벡터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엔 스칼라의 기호입니다. 스칼라 잘 보니까 얘는 벡터 크기와 방향이 있는 bek터에서 방향을 뗀 거죠. 네, 스칼라는 벡터에서 방향을 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안쪽 보시면 A하고 화살표 되어 있으니까 이 놈은 A라는 벡터인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짝대기 2개 붙어 있죠. 이 놈은 절대값이라고 해서요, 수학에서 어떤 기호냐면 안에 들어있는 놈에 나머지는 싹 다 무시하고 크기만 따지세요 라는 뜻이에요. 해석해 볼게요. 안쪽에 벡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밖에 기호가 무슨 뜻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놈의 크기만 따지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얘는 크기만 들어있는 스칼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냥 화살표 없애버리고 그냥 생으로 A만 딱 남겼으니까 이 놈은 크기 A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스칼라 표현이다, 요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위 벡터라는 놈이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확인해 볼게요. 단위 벡터라는 놈이 있고요. 이 친구는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맥락은 이런 겁니다. 벡터는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 둘 다 있는 거죠. 스칼라는 뭐라고요? 방향은 버리고 크기만 떼온 게 스칼라죠. 그럼 거꾸로 크기를 버리고 방향만 떼온 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놈이에요. 됐죠? 단위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여기 A에다가 첨자 제로를 붙였어요. 제로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얘는 크기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살표 표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위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네, 요거 분의 요거래요. 해석해 볼까요? 위에 요거 뭐예요? A라는 값에 화살표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뭐다?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어떤 A라는 벡터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래를 보니까 마찬가지 A라는 벡터인데 옆에 짝대기 2개 붙어 있네요. 네, 뭘 따져라? A라는 벡터에 뭐만 따지겠습니다? 크기만 따지겠습니다. 뭐예요? 스칼라예요. 그래서 얘는 스칼라분의 벡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얘가 단위 벡터 방향만 따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분자에 있는 위에 있는 놈이 뭐예요? 벡터죠. 벡터라는 건 뭐와 같이 있다? 크기와 방향이 같이 들어있는 거. 됐죠? 그 다음 분수꼴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건 크기만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분수꼴이니까요. 2개 약분 가능하지 않겠어요? 크기 날려버려. 그럼 누구만 남아요? 방향만 딱 남겠죠? 네, 방향만 남았다. 단위 벡터 방향 표현 정확하죠. 그렇죠? 하나 더 첨언하자면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나눴죠? 나눴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1. 왜 1이냐면 어떤 숫자에다가 어떤 값에다가 1을 곱하면 이건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따진다. 이런 의미로 단위 벡터라는 놈을 사용합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벡터 R이라는 놈이 있고요. 얘도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 표현이니까 여기 화살표가 붙어 있어야 정확하긴 합니다. R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이 놈은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3i 플러스 4j 플러스 5k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우린 벌써 ijk가 들어갔네.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니까 얘는 방향이 있는 벡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놈의 뭘 구해라? 뭘 따져라? 스칼라를 따져라. 이게 문제네요. 됐죠?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벡터의 스칼라를 계산하는 방법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얘기네. 어떤 R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이 놈의 스칼라만 따지겠대요. 스칼라니까 절대값 기호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벡터 R의 스칼라를 구한다. 크기를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스칼라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제가 여기다가 한 번에 쫙 설명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어떤 벡터의 스칼라를 구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일단 루트부터 길게 뽑으세요. 루트. 됐죠? 첫 번째 뭐 한다? 루트를 길게 뽑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쪽에다가 뭘 채워 넣을 건데 뭘 채우냐면 여기 i, j, k 있죠? 얘네들은 기본 벡터니까 냅두고 i 앞에 얼마가 붙어 있어요? 3이 붙어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플러스 3입니다. 앞에 3이 붙어 있죠? i 앞에 붙어 있는 놈 숫자 얘를 개수라고 하고요. i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끌고 와요. 플러스 3을 끌고 올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 j 앞에 있는 개수를 끌고 와요. 얼마? 플러스 4죠. 플러스 4를 끌고 와요. 그 다음 마찬가지 k, 지축이죠. k 앞에 있는 개수 마찬가지 끌고 옵니다. 그 다음 끌고 왔죠? 각각 다 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됐나요? 다시 스칼라를 구하는 방법 어떤 벡터에서 루트 쭉 긋고요. i, j, k 앞에 있는 개수 뽑아와요. 뽑은 다음에 제곱 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이 각각의 제곱값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이 어떤 벡터의 스칼라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완벽한 설명이에요.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이렇게 해주고요.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9 씁시다.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25예요. 그럼 얘는 25 더하기 25가 될 거고요. 25 더하기 25 얘는 50이 될 거고요. 50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50은 얘는 이렇게 씁시다. 얘는 5 곱하기 10으로 전개해주고 한 번 더 전개합시다. 그럼 요 놈은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루트 안쪽에서 모의 제곱 두 번 곱한 꼴이 나오면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한 번만 더 쓰죠. 얘는 5의 제곱에다가 2배를 곱한 거죠. 따라서 5의 제곱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5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 이게 뭐다? 벡터 3i 플러스 4j 플러스 5k란 요 놈의 스칼라 크기 값만 딱 구하겠다. 이게 바로 스칼라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그 표현 하나 하자면 어쨌든 i, j, k, x, y 지축이니까 축이 3개죠. 축이 3개고 얘는 각각의 축들은 서로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직각 좌표계, 직교 좌표계고요.
직각좌표계에서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어떻게 생겼어요? A 제곱은 B 제곱 이퀄 C 제곱이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바꿨으면 얘는 C라고 하는 값은 뭐다? 루트 A 제곱에 B 제곱을 더한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이랑 이 과정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는 뭐다? 얘는 X, Y 축이 두 개인 평면이니까 루트하고 덩어리가 두 개였던 거고 얘는 X, Y, Z 축이 세 개니까 덩어리가 몇 개였던 거예요? 덩어리가 세 개인 거예요. 사실은 같은 해석인 겁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패키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오늘 수업 내용 복습합시다. 첫 번째, 차원과 좌표계 얘기했어요. 차원이라고 하는 건 축의 수다인데 축의 수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면적이라는 건 몇 차원? 2차원. 그 다음 입체, 덩어리 몇 차원? 3차원. 됐죠? 그 다음 좌표계라는 게 있다. 구좌표계, 원통좌표계, 직각좌표계 있다. 근데 구좌표계와 원통좌표계는 지금은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난이도가 높고요. 증명용으로 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둔다? 직각좌표계, 직교좌표계, XY 지축 여기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벡터 먼저 갑시다.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스칼라는 뭐예요? 그 크기와 방향에서 방향을 버리고 크기만 따지겠다. 얘가 스칼라였죠? 아까 스칼라 어떻게 구했다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축이 두 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축이 세 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축 세 개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스칼라까지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미분, 이어서 벡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